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이 자동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른바 국민차, 바로 아빠차 그랜저인데요. 더 뉴 그랜저, 제가 11월 19일에 신차 발표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D-Day입니다. 그 신차 발표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이 그랜저의 실물 모습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랜저 하면 우리와 참 긴 시간을 호흡해온 차죠. 1986년에 1세대 그랜저가 나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변화를 거치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1986년에 나왔다고 하면 사실 제 나이보다도 많은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말 모두의 삶과 함께 호흡을 나란히 해온 이 차를 또 이렇게 바뀐 모습을 소개해 드리는 게 저도 사실 감회가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던 디테일들 지금 영상으로 한번 실물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차가 와,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은 사실 조금 덜했어요. 이 전면부 그릴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차 폭감이 잘 안 와닿는 경향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차가 정말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도 크기 자체가 이전 세대보다 길어졌어요. 전장이 길어지고 전폭도 약간이지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고는 이전 세대와 그대로이고요. 이 K7 프리미어와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더 크지만 전고는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휠 베이스가 좀 인상적일 정도로 수치가 늘어났는데 아마 2열 공간이 그만큼 좀 확보가 됐을 걸로 보여요. 한번 2열에 이따가 타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릴을 두고 이 그랜저가 재미난 별명을 얻죠. 마름모의 연속들, 이걸 보고 마름저냐, 뭐 마름모 렌저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얻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릴을 감싸고 있는 모든 형상이 대부분이 마름모 꼴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이 뭐냐면요, 이 마름모가 동일한 사이즈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마름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는 또 좁은 형태의 마름모가 등장을 하죠. 그 위엔 또 다시 정상의 마름모, 그리고 그 위에는 조금 또 사이즈가 작은 마름모인데 안에 패턴이 이번엔 달라집니다. 가로로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크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마름모가 안에 또 세심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그러면서도 이쪽 마름모는 또 굉장히 독특하죠. 이 마름모에서는 보시면 지금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램프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램프는 이렇게 단독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릴 속에 램프가 그릴의 모양과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야?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대자동차에서는 히든 라이팅 램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숨어있는 램프라는 뜻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이 앞부분은 그 마지막까지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해요. 이게 앞부분까지 이 방향지시등이 켜지다 보면 방향이 마치 우측 방향지시등을 누르는데 그 화살표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은 들어가지 않고 이 4개에만 방향지시등을 켜면 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마름모의 엄청난 대형 그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전의 그랜저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확 바뀐 모습입니다. 옆에 실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 헤드램프 부분에도 역시나 마름모의 디테일들이 살아나는데요. 이 헤드램프의 가장 큰 앞쪽의 램프 역시도 마름모 형상이고, 그 위쪽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게 들어가 있죠. 되게 재미난 게, 저는 이 마름모가 정말 차에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에도 보시면요, 옆에 크롬부 장식에 또 이렇게 마름모 형상의 그런 입체적인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심심하게 램프를 두지 않고 뭔가 하나에 더 획을 더하고 입체적인 그런 공간성을 만들어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 그랜저와는 정말 많이 다른 부분이죠. 아랫부분의 좌우 이 에어덕트 부분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대각선 형태로 선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메쉬 패턴이 은근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벤틀리의 차 중에 이제 벤테이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메쉬 패턴을 크롬브 그릴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하단부 역시도 같은 메쉬 패턴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요. 더 뉴 그랜저의 디자인 그 방향성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상엽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이신데요. 그분이 또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벤틀리 차량의 고급스러운 그 느낌, 그런 프리미엄 디테일들을 그랜저에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엽 전무와 함께 실제로 이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이번 그랜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실제 제가 물어봤고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전면부에서 보면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뭐 헤드램프의 마름모 디테일, 전면부 그릴, 이 대형 그릴의 디테일, 아래쪽에 이런 메쉬 패턴들 너무나 화려하고 많은 것들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전면부 딱 봤을 때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 웅장하고 화려한 이전 그랜저의 그 무난함과는 확실히 다른 그 모습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시죠. 측면부는 이전 그랜저와 일정한 또 아이덴티티는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급진적으로 차가 변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전고 자체도 이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A 필러, B 필러, 이렇게 C 필러가 나와 있는 이 부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글라스를 쿼터 글라스라고 하죠. 이쪽에 이렇게 사각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기처럼 날개가 크롬 부분으로 테두리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좀 견고한 느낌도 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측 후면부의 이 리어 펜더 부분, 이쪽 펜더에도 굉장히 볼륨감이 살아났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을 이런 데서 주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그 최신 디자인 언어가 이렇게 육감적이고 또 뭔가 매혹적인 그런 역동적인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계속해서 브랜드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이런 선들을 통해서 또 부피감을 통해서 좀 전해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스포크와 또 잔 가지처럼 얇은 스포크가 이어지는 형상이고요. 가장 최상위 트림에서 적용되는 휠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볼까요? 그랜저의 이전 세대인 그랜저 IG와 얼추 역시나 비슷한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램프의 선이나 뭔가 물 흐르듯 이런 간결한 디자인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램프 부분의 디테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 패턴들이 안쪽에 이렇게 또 살아나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머플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뀌었죠. 원래는 단일 머플러로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머플러가 두 개가 있는 건 아니고 안쪽에 실제 배기구는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겉에서 볼 때는 꼭 마치 여러 개의 머플러가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더 뉴 그랜저 실내에도 앉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신형 그랜저 프리뷰 영상에서 이 차량의 내장 색상에서 카멜과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조합이 실제로도 보니 정말 멋지더라 라고 제가 감히 좀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차량의 진짜 실물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정말 그랜저가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의 굉장한 고급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전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다른 차 수준의 인테리어에 굉장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전벨트까지 동일한 색상으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세련미가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시트 자체도
아주 착석감이 편안합니다. 최고급인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 차량 역시도 가장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차량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가죽 시트고 이 차량은 조금 더 좋은 나파가죽 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이 캘리그라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이 경운기 부분도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그란 모양새로 나와 있으면서 도톰한 느낌이 드는 굴곡미가 돋보이고요. 좌우의 버튼들도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게 이 색상, 이 내장 색상에서 특히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검정색 일반 블랙 색상에 탔을 때는 이 버튼부가 살짝 소재감이 플라스틱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 베이지가 조화가 된 색상에서는 이 소재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색상을 추천드리는 건 있어요. 물론 관리에는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동을 켜면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클러스터가 딱 눈을 반겨주는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2.3인치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역시도 12.3인치입니다. 한번 일단 시동 걸었을 때 한번 보시죠. 시동 버튼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켜집니다. 이 디지털 LCD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면서도 또 켜졌을 때는 선명하게 또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12.3인치로 넓으니까 참 좋네요. 이쪽 디스플레이 역시도 12.3인치로 넓게 들어간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차량이 지금 운전자 중심형으로 약간 대시보드 쪽이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예요. 이 굴곡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살짝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일성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깔끔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반응도 굉장히 터치감이 괜찮네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전 모델 같은 경우 플래그십 모델에 나온 그 시계, 이 아날로그 시계가 이쪽 부분에 이제 박혀 있었죠. 그런데 이번 그랜저, 더 뉴 그랜저에는 시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시계가 주는 또 그만의 고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없어진 대신에 아래쪽이 또 완전히 싹 바뀌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클러스터 아래쪽에 보시면 대시보드를 쭉 아우르는 일자형의 에어벤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운전자가 앉았을 때 이렇게 버튼들이 위쪽으로 올라온 형태여서 훨씬 터치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역시도 딱 누르기 쉬운 위치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공조 버튼 부분도 완전히 싹 바뀌었죠. 공조부 자체가 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또 할 수가 있고, 뭐 열선 같은 경우도 또 히팅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또 이렇게 토글 형식의 그런 버튼도 있어서 온도를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감입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그런 형상으로 나와 있어요.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두툼한 볼륨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이번 신형 그랜저는 전자식 변속기를 택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USB 단자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네요. 충전 단자랑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선 충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나와 있네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근데 이게 꼭 마치 그 수납함처럼 생겼네. 열릴 것 같은 느낌? 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감이 느껴지죠. 키가 조금 더 예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컵홀더는 두 개가 나와 있고, 안쪽에 있는 컵홀더가 작고 앞에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작은 그 물병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함도 나와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여는 형태이고, 수납 공간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제 팔꿈치가 다 들어가진 않고요. 중간 정도 들어가는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신형 그랜저가 특이한 점이요. 좀 의외의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뚫려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가잭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걸 꽂으려면 이렇게 넣어서 꽂아야 하는 그 부분,
그런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나와 있으면 훨씬 꽂기가 편하겠죠? 실내 무드 조명을 한번 바이올렛 색상을 바꾸면 보이시죠? 이렇게 오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부 역시도 이전 세대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카멜부와 또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도어부에 들어간 이 퀼팅 패턴 같은 경우는 역시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에서만 가능한 그런 옵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감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2열에도 한번 앉아볼까요? 나팔 가죽 시트가 안겨주는 편안함 2열에서도 계속됩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딱 일단 타자마자 이 공간성 보이시나요? 물론 지금 이 시트가 앞쪽으로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뒤쪽으로 오더라도요, 공간이 정말 충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편하게 이렇게 좀 자세를 하고 앉아도 무리가 없고요. 지금 이 차량이 캘리그래피 옵션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목베개까지 나와 있어요. 거의 이렇게 목베개 아래까지 쭉 다리를 뻗고 있어도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꼬리뼈를 등에 완전히 붙이고 다리를 쭉 뻗으면요, 이렇게 쭉 뻗으면 다리가 저 끝까지 닿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공간성이 굉장히 훌륭하게 확보가 됩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도 이 휠베이스가 증대가 됐고요. 또 경쟁 모델인 K7에 비해서도 이 2열 공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휠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넓어진 공간성을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인 남성분들께도 충분히 넓은 공간성이 될 것 같고, 또 앉았을 때 헤드룸도 이렇게 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헤드룸이 다투 붙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약간 차량이 굴곡지게 이쪽에 볼륨감이 좀 살아있죠. 이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외하면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키가 조금 크시다면 닿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공간성도 들지 않는 게,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두툼해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굴곡이 또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헤드룸 공간이 굴곡져서 나와 있습니다. 마크의 안쪽에 위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오! 공간이 꽤 넓어요. 저 안쪽까지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타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차량이 기본적으로 크고, 제가 들어가고요, 훨씬 공간이 남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구두를 신었는데도 구두가 저 차폭이 저보다, 제 다리보다 길어서 한 사람의 신발이 하나 더 들어올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성이 넓습니다. 와, 안쪽으로도 이렇게 구두가 지금 닿지 않거든요. 구두굽이 닿지 않는 형태로까지 쭉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공간성이 생각보다 정말 넓습니다. 패밀리카로도 사용하기에 공간성이 아주 충분해 보였고, 골프백도 여러 개 수납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공간성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 부분 변경인데 거의 완전 변경급의 싹 달라진 내외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디젤 라인업이 빠졌죠. 가솔린 라인업으로만 2.5 가솔린, 3.3 가솔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도넛형 탱크가 적용된 API 모델이 나왔고, 또 하이브리드 트림 역시도 동시에 출시가 됐습니다. 또 엔진 사양 자막으로 정리해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각 트림별 가격 역시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489만 원까지 이루어지는데, 옵션 같은 걸 더 하다 보면 이 캘리그래피 옵션에서는 차량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싹 바뀌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 역시도 실물을 두 번째로 보는데도 구석구석 살펴보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RMDPS가 아니라 CMDPS로 또 이렇게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었다는 점은 좀 아쉬웠어요. 특히 2.5 가솔린에서는 아예 RMDPS로 갈 수가 없다는 점,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옵션 사양들이 최상위 트림을 사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뭐 스티어링 휠의 그런 가죽 처리라던가 퀼팅 도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에 뭐 후방 가이드 램프 같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첨단 사양까지도 옵션을 좀 많이 넣어야, 또 최상위 트림을 선택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사진보다는 확실히 실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디테일들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곧 있을 K5 신차 발표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것은 화이트 크림 색상입니다. 일반적인 화이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지금 좀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이 멀리서 볼 때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블루 색상의 그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블루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색상이 미드나잇 블랙이라고 또 이름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또 새로운 색상이 있죠. 이 친구 바로 그레이 색상 중에서 햄턴 그레이입니다. 햄턴 그레이, 약간 진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색깔도 나름 이 그릴부랑 조화가 이루어져서 또 매력이 있는 느낌도 드네요. 여기에는 조금 더 진회색의 차량이 있는데요. G색 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녹턴 그레이네요. 녹턴 그레이 색상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프리뷰 비공개 행사장에서 전시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이게 글로잉 실버라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셨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인데, 실버는 실버인데 약간 오묘한 펄이 또 섞인 그런 실버죠. 펄이 굉장히 오묘하게 잡힌, 그래서 이 빛에 따라서 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색상입니다. 자, 이렇게 느낌 정말 독특하죠. 이런 실버 색상은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글로잉 실버 색상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더 뉴 그랜저를 디자인하신 이상엽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미난 내용 많이 담고 있으니까 통통테크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